오늘 미국발 주요 뉴스를 모았습니다. 워낙 트럼프의 돌발적 행동으로 뉴스의 대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무역 긴장부터 시작해서요. 네. 기술 기업들 소식, 테슬라, 샤오미, 하버드 얘기도 있고 네. 또 화폐 문제까지. 네,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이 정보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보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네. 또 관세 카드를 꺼냈어요. 아, 네. 또 나왔군요. 네, 애플의 25%, 또 EU 수입품에는 무려 50%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위협인데 50%요?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EU로는 무역 적자, 협상 부진 이런 걸 들었는데 네. 발표 딱 나오자마자 다우 선물이랑 유럽 증시가 바로 빠지더라고요. 네, 시장은 즉각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그 비레크먼 같은 투자자 시각이에요. 아, 비레크먼이요? 네. 어떻게 봤는데요? 이 관세를요, 그냥 장벽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비관세 장벽 있잖아요. 수입 쿼터나 통관 절차 복잡한 거. 이런 걸 없애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본다는 거죠. 아하, 협상 카드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고통스럽겠지만 아마 2분기가 좀 정점이 아닐까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에요. 장기적인 이익. 특히 관세 부과를 좀 늦출수록,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 기업들이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출 시간을 번다는 거예요. 그게 협상에 유리하다는 거죠. 아, 시간을 벌어준다. 일리가 있네요. 네. 최근에 미중 고위급 인사들끼리 처음으로 전화 통화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보면 대화는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고요. 네, 당장 시장은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연준은 이걸 어떻게 볼까요? 이게 금리 정책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그 점이 중요하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정도 수준 관세만으로도 단기적으로 경제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상당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우는 거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서두르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에크먼이 말하는 그 전략적 인내라는 게 결국 단기적인 비용은 분명히 치러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셈이죠. 이런 긴장 관계가 기술 분야나 정책적으로도 좀 번지는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이 행정부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 소식도 있었죠. 국제학생들 등록 자격 박탈한 조치, 이게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런 주장인데요. 보복 조치다. 네, 근데 또 행정부 쪽에서는 캠퍼스 내 문제들, 반유대주의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DEI 정책 운영 미흡 이런 걸 문제 삼고 있고요. DEI요? 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그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하버드 학생의 거의 27%가 국제학생이라던데 이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거라 좀 파장이 클 것 같아요. 27%면 정말 많네요. 이건 단순히 대학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미국의 인재 유치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술 경쟁 쪽으로 넘어가 보면 중국 샤오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요. 아, 샤오미요. 전기차 만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전기 SUV U7 이걸 공개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자체 설계한 3나노미터 칩 엑스링 5원 이것도 같이 내놨어요. 3나노 칩이요? 와, 그거 거의 최첨단 기술 아닌가요? 샤오미가 직접 설계했다고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제품 라인업 확장한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약간 저가 기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가성비 이미지. 네, 그걸 벗고 이제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하고 기술력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약간 이런 의지로 읽히거든요. 그 3나노 칩, 이게 가지는 의미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이걸 돌파구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미중 기술 경쟁 구도를 엄청 부각시키더라고요. 아, 돌파구. 네. 아무래도 퀄컴 같은 외국 기업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기술 자립을 하려는 그런 국가적인 목표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샤오미한테도 그렇고 중국 전체 기술 발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다른 테크 기업, 테슬라 소식도 있었죠? 일론 머스크. 아, 네. 머스크. 투자자들한테 주가 걱정 마라 이러면서 자신감 보이고 2030년까지는 CEO 계속 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2030년까지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테슬라가 오토바이나 스마트폰 만들 거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이건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자기가 뭐 오토바이 타다가 크게 다칠 뻔한 경험이 있어서 위험하다. 그러고 스마트폰은 이미 뭐 구식 기술이다, 어제의 기술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일축했더라고요. 아하, 오토바이랑 스마트폰은 아니다. 네, 뭐 요즘 경쟁도 심해지고 주가도 좀 불안하니까 그런 우려 잠재우려는 발언 같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실생활이랑 좀 가까운 변화들 좀 볼까요? 미국에서 그 1센트짜리 동전, 페니 있잖아요. 아, 네, 페니. 그게 이제 사라진다고 합니다. 만드는데 개당 3센트 넘게 든다면서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네요. 그쵸. 그래서 재무부가 단계적으로 생산 중단한다고 발표했고요. 앞으로 현금 거래할 때는 가장 가까운 5센트, 그러니까 니켈 단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처리된대요. 아, 반울림 같은 개념이군요. 5센트 단위로.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디지털 결제 확산되고 이런 시대 흐름을 좀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화폐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그 오태민 교수님의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도 한번 볼만해요. 아, 오태민 교수님. 어떤 시각인데요? 이분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막 급등락하는 거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꾸준히 가치가 오르는 거,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기술이나 뭐 지정학적 맥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아, 투기 말고 공부를 해라. 네, 이런 말이지. 그러죠. 소위 불나방처럼 막 뛰어드는 투기적인 접근은 좀 경계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 투기 자산 그 이상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 관련 소식 하나만 더 보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이에 포로 교환 소식이 있네요. 각각 1000명 규모라고 하던데요. 아, 대규모네요. 네, 전쟁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인도주의적인 채널은 계속 작동하고 있구나. 뭐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쭉 살펴봤습니다. 요동치는 무역 환경부터 해서 치열한 기술 경쟁, 또 돈의 미래에 대한 단서들까지. 네,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아까 그 빌 에크먼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네. 관세 협상이 길어지는 게 결국 미국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 줄일 시간을 벌어주니까 미국에 유리하다, 이런 주장이었죠. 네, 시간을 버는 게 핵심이다. 그렇죠. 근데 당장 시장은 막 불안해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인내가 지금 당장 감수해야 하는 단기적인 경제 불안, 이걸 상쇄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